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지구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리를 위해 선택했던 것들 때문에 지구 환경이 병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는 연결돼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암 집단 발병과 인근 비료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매미골 마을에서 주민 68명 중 41%에 해당하는 28명이 암이나 중증 뇌질환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환경오염은 이제 곳곳에서 우리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 편리함에 대한 끝없는 추구 등으로 현 세대가 망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미래 세대가 안쓰럽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세종과 충남 지역은 오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0시 5분쯤 천안시 복명동 일대 아파트 3개 동 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1시간가량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과 KTX와 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잠시 후인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일부 열차 운행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출퇴근과 수험생 이동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령화력 근처의 한 마을에서 주민 10명 중 4명꼴로 암이나 중증 뇌질환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최대 규모인 당진 현대제철도 충청남도와 맺은 감축협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작 바꿔야 할 저감장치를 뒤늦게 고치는 것을 마치 신규 투자처럼 도민을 기만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인데 충청남도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입니다. 아산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유일한 진입로가 막혀 보름 넘게 제품 출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월 3천만 원 넘는 사용료를 내라며 도로를 막아놓은 건데 공장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추위가 시작되면서 잦은 화기 취급으로 화재 발생도 느는 시기입니다. 대전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모의 훈련을 진행했는데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모르쇠여서 소방차 길터주기는 의무사항이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 막권 장애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 지역 도시 재생 이행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세종 지역 개인 소유 주택 가운데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3만 5천호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3.5%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기자, 이 총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벌이던 코레일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네. 당장 조금 뒤인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한 20분쯤 더 넘게 남았네요.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까지 코레일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접점을 찾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인 오전 9시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철도노조원 전원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KTX는 평소보다 31%, 이 무궁화호는 37% 정도 감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파업에 앞서서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을 진행하면서 열차가 한두 시간 정도씩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이 파업에 돌입하면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요. 이 대학별 논술고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 파업 소식에 발빠른 시민들은 이렇게 주말 기차표를 미리 사두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토요일 오전 시간대 기차표는 대부분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 열차 이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예매를 한 뒤에 이렇게 그다음에 길을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이 노사가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해야 할 텐데 지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거죠? 네,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이견이 큰 건 먼저 인력 충원입니다. 이 코레일 노조는 사주 2교대 전환을 위해서 인력 한 4,600명 정도를 충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측은 반면에 1,800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조 측에서는 임금 4% 인상, 이 자회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 KTX와 SRT 고속철도의 통합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이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 2016년 9월 이후에 이제 3년여 만이거든요. 네. 이 정부가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예고 파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불편이 뻔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도 한 달이 넘도록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안전인력 증원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고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타결이 돼야겠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비료 공장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랬었죠. 이 비슷한 사례가 보령화력 인근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보령화력에서 1km 정도 떨어진 보령시 오천면 오포 1이라는 마을의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 마을에 18살에 시집와서 60년이 넘게 살고 있는 황정각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 마을에서 황 씨처럼 암이나 뇌질환으로 투병 중인 주민만 모두 11명에 이르는데요. 최근 15년 사이에 투병 끝에 숨진 주민들이 모두 28명이나 계신데요. 이분들이 다 암이나 뇌질환으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전체 마을 주민이 68명인데 이 가운데 28명, 그러니까 마을 주민 41%, 10명 중에 4명이 암이나 뇌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처럼 암이나 뇌질환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게 인근의 보령화력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 셈이죠. 네, 이 보령화력이 건설된 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3년인데요. 특히 옆마을에서도 폐암 등 폐질환으로만 지금까지 11명이 숨져서 이런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이 집 밖에 빨래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탄가루가 이렇게 날리고 있었고요. 이 석탄화력에서 나온 석탄재를 묻는 곳을 회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이 회처리장이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공기 순환을 막는다. 이런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충청남도가 2년 전부터 보령화력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 영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2년 뒤인 2021년이 돼서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 주민들의 고통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빨래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탄가루가 날린다. 그렇다면 이 탄가루를 다 호흡하면서 마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가능성이 크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인데 이 아산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가 월 3천만 원 넘는 사용료를 내라 이러면서 도로를 막아서 공장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네, 야산시 음봉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갈등이 시작된 건 2달 전입니다. 이 대구의 한 개발업체가 이 지역에 이 공장 진입로 한 50m 정도가 포함된 토지 2,000제곱미터를 매입을 했는데요. 이 업체는 땅을 산 뒤에 이 진입로를 사용하려면 땅을 되사든지 아니면 월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펜스로 아예 막혔고요. 도로 중간에는 이렇게 컨테이너까지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모자라서 이 공장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까지 뜯어내서 이 차량 진입이 완전히 차단됐는데요.
남의 땅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이용료를 내는 게 맞겠죠. 이 문제는 이용료의 수준입니다. 업체 측은 토지 2,000제곱미터를 사는데 8,4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고 산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이 땅을 17억 원에 사라 아니면 월 3,400만 원씩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예, 8,400만 원에 산 땅을 17억 원에 사라고 한다면 꼭 20배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8,400만 원짜리 땅의 월 사용료가 3,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월 사용료 3번만 받으면 자기가 산 금액보다 높게 되는 건데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이 한 달 매출액에 맞먹는 사용료 요구에 이 공장주들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도로 위로 이렇게 위로 원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는 형편인데 이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토지 소유 중인 업체 측은 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다 이렇게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아산시 역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러면서 양측이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행정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평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이라고 참 홍보 많이 했잖아요. 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지만 이 상식에 벗어난 요구인 만큼 그래서 또 공장들이 도산 위기에까지 처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잘 중재해서 아산시의 능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산시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새 들어온 사건 사고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5분쯤 충남 천안시 복명동 일대 아파트 3개동 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명피해나 승강기 멈춤 등의 사고는 없었지만 추운 날씨 속에 정전이 1시간 정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한국전력 측은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 수전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강요, 방위비 분담금 강탈, 미국 규탄 대전 촛불 행동이 오늘 저녁 6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열립니다. 충남복지재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로 출범하며 충남형 사회복지 모델 발굴과 지역복지정책 연구개발 보급,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전교육청은 오늘부터 3일 동안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과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 세계 시민교육 나눔 한마당 등 8개 행사를 통합해 미래교육 강연과 교원 학부모 연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전 유성구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유성구 별똥별 과학마당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과 사회적 경제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합니다. 창업 브랜드 개발, 창업 마케팅 전략 등을 교육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이 영하 6도로 가장 낮고 천안, 공주, 금산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도 6도에서 9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1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서해 중부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주꾸미를 잡다 우연히 발견된 고려청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태안 앞바다 보물선의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7년 이후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선박과 수만 점의 유물을 발굴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전시하기 위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해양유물전시관 개관과 관련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오연주 학예연구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연조 하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개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 일부 공간만 먼저 공개를 했던 국립태안해양유물 전시관이 이번에 이제 모든 전시실 단장을 마치고 전면 개관을 했는데요. 먼저 이 태안해양유물 전시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닷속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전시하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전시관입니다. 네. 예. 2000년대 이후에 서해 중부해역에서 획기적인 수중문화재 발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충청도부터 경기도까지 서해 중부해역에서 발견되는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관리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12월 부분 개관을 통해 일부를 공개하고 지난 월요일 전면 개관을 맞아서 수중문화재 향유 기회를 좀 확대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부권 서해에서 발굴된 그 네. 인양된 그런 유물들을 총괄해서 전시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태안해양유물 전시관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선박하고 수만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다는 건데 네.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현재 저희 전시관은 총 4개의 상설 전시실과 1개의 기획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상설 전시실에서는 수중 발굴과 수중 문화재를 입체적인 전시로 소개하고 있고요. 네. 기획 전시실에서는 해양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매번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12월에 이제 1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은 부분 개관을 했다가 네. 벌써 그때부터 이제 관람객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다고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저희 전시관이 그 우리나라 서해안의 끝인 태안 신진도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그 당시 상설 전시실 1개와 기획 전시실 1개실만 운영되고 있었는데도 올해만 벌써 7만 명을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거고요. 이로써 저희는 수중문화재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도가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태안에 또 하나의 좋은 관광 자원이 생긴 거군요. 예.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전시실에는 두꺼비 모양의 벼루, 또 네. 청자 연꽃 줄기무늬 매병, 죽찰 뭐 이런 많은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 점의 유물은 육지에서도 발견된 바 없는 형태와 또 수중에서 발견된 유물만이 가지는 특징을 갖고 네. 있어서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한 유물입니다. 예. 네. 이 외에도 과거 선조들이 바다에서 펼쳤던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많은 유물들이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꺼비 모양 벼루나 그 청자 연꽃 줄기무늬 매병 이게 다 고려 청자의 일종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또 이 죽찰이라는 건 또 뭐죠? 어떤 기능을 했던 거죠? 죽찰은 그 화물로 보내졌던 도자기나 그 네. 곡물 같은 곳에 그 화물표로 부착되어 있던 것입니다. 유물뿐만 아니라 네. 그 유물이 이동되던 상황 등을 알려주는 그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 도자기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중이었다. 뭐 요즘 택배 네. 그 상자 위에 붙어 있는 그 송장 비슷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걸 대나무에 써서 옛날엔 사용을 했었나 보죠? 네, 대나무나 나무에 기록해서 꼬리표처럼 달아놓았었습니다. 네. 예. 그럼 그 마두에서 발견된 배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배들로 지금 밝혀졌죠? 지금까지 발견된 난파선들은 주로 그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에서 네. 개경이나 한양 등의 그 당시 수도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침몰한 배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남부의 생산지에서 네네. 소비지로 올라가다가 침몰한 배들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서해에서 발견된 약 1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다에서 있었던 그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곡물, 도자기, 그리고 과거 지역 특산품 등이 발견이 되고요. 네. 또 저희가 배를 실물 크기로 그 내 외부를 재현해서 거대한 복원 재현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취사도구나 식기, 그리고 장깃돌 같은 놀이도구까지 다양한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고려시대 선원들의 생활도 엿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배 크기는 어느 정도 되죠? 배 크기는 돛대까지의 크기를 합하면 거의 높이가 17, 18m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선체 길이는 10m가 넘는 대형 선박입니다. 예, 아무래도 중량이 나가는 화물들을 싣다 보니까 대형 선박을 네. 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실렸던 유물이 천석이나 되는 곡물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40에서 50톤 정도가 되는 예. 그런 유물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고려시대 선박의 멋, 또 뱃사람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젠 마도 1호선이죠. 그 네. 내부를 실물 크기로 만든 재현선도 전시돼 네. 있다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에서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인데요. 마도 1호선은 1208년 곡물을 비롯한 화물을 가득 싣고 개경으로 가다가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난파선입니다. 네. 2009년에 발굴됐고요. 이 배를 저희 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꾸준히 연구해서 그 원형을 복원해서 실물 크기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바다에 띄워서 목포에서 태안전시관으로 옮겨와서 전면기관과 함께 공개를 한 것이고요. 예. 마도 1호선의 겉모습을 이제 전체적으로 1, 2층을 관통하는 커다란 그 공간에서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 모습도 상상해 보시라고 같은 스케일로 그 배 내부 모습까지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도 1호선의 당시 항해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태안 앞바다 마지막 하루 동안 항해했었을 태안 앞바다의 모습을 영상으로 배경 영상으로 함께 전시해서 입체적으로 당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네. 이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서해의 해양 문화유산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될 것 같은데 네. 국립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의 위치 또 관람 가능 시간, 요일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태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경관도 좋고 그래서 이미 그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은데 휴양 겸 방문하셨다가 또 이렇게 유익한 전시관도 보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신진도가 섬이지만 자동차로 네. 갈 수 있는 거죠? 네. 대교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 예. 전시관은 다리를 건너자마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마도 1호선이 이제 실물 크기로 재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마도 네. 1호선의 선원은 몇 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거로 추정되나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11명에서 14명 사이에 그 선원이 탑승해서 한 보름에서 20일가량 항해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름에서 20일. 그러니까 서남해에서 네. 한양이나 네. 그 개경이나 개경까지 한양. 네. 예, 네. 보름에서 20일이 걸렸다. 뭐 돛으로 가는 겁니까? 노도 좋습니까? 노를 젓기도 하고 바람이 잘 불 때는 네. 돛으로만 이동하기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이 곡물은 어떤 게 실렸었는지 곡물은 다 부패가 됐겠죠? 아니요, 전혀 부패가 일부는 부패가 됐지만 그 네. 껍질은 다 남아 있어서 곡물도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나 메밀, 쌀 등도 실물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예, 고려시대의 곡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하네요. 네, 예. 한번 오셔서 보시죠. 예. 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관람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이젠 전시관 차원에서 어떤 노력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 콘텐츠의 관람객 여러분들이 지겨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네. 변화를 지속적으로 줄 예정이고요. 기획 전시를 비롯해서 전시관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의 해양유물 전시관 개관과 관련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오연주 학예연구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청년사업 연령기준 제각각이란 타이틀로 대전시와 자치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놓고 연령 기준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요란한 빈술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란 제목으로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쇼핑 행사 코세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그닥 좋지 못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진실을 기록한 정의의 대가, 조국은 20년간 그를 내쳤다란 기사에서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영국인 기자 앨런 위닝턴의 사연을 실었습니다. 대전일보는 외지인 주택 소유 세종이 전국 최고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